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정적 할당에 맞게 일단 설계를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적 할당에 맞게 프로그램 설계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밖에 입력이 안 되니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자, while 쓴 다음에 true라 쓰겠습니다. 자, true는 무한 루프를 말하는 거죠. 그죠? 1이 1.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끔 만들려면 뭘 쓴다 했어요? 이것도 외우라 했는데. 요거죠. 불타입.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여기다 입력하고요. 근데 이제, 죄송하지만 뭐 퍼센트 이하로 입력해달라. 한 다음에 뭐 제대로 입력했으면, 자, 브레이크문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브레이크 옛날에 배웠죠? 그죠? 반복문 빠져나오는 문법.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요거는 역슬래시 n 좀 붙이고, 실행했을 때, 자, 그러면 숫자 입력해달라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200 입력하고 300 입력하고 400 입력하면 통과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100 이하로 딱 입력하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을 입력하면 여기 사이즈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간다? 10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int i는 0, 그 다음에 i는 사이즈 전까지 뭐 int 넘버라 쓸까요? 넘버는 i 플러스 1, 그 다음에 printf라고 해서 입력 몇 퍼센트 D번째 숫자 입력 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scanf에서 자, 지금 여기다가 어쨌든 숫자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퍼센트 D 그 다음에 ARR에 i번째 주소값을 줘야겠죠. 요거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그렇다 해서 이걸 또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쓰면 0번째 주소에만 계속 덮어 씌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4바이트씩 넘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처음에 0번째, 1번째, 2번째 그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 받겠죠. 자, 그래서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5라고만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넘버를 안 넣었죠? 자, 5라고만 해볼게요. 그럼 1번째 숫자 입력해야죠. 1, 2, 3, 4, 5 깔끔하게 5번 입력받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퍼센트 D번째 숫자까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숫자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숫자 출력 그 다음에 숫자 입력. 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5 입력해볼게요. 1, 2, 3, 4, 5. 자,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퍼센트 %D를 제가 안 썼네요. 다시 5 입력하고 1, 2, 3, 4, 5. 자, 잘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메모리라는 거는 뭐예요? 메모리라는 건 견적이 가능해야 된다고요. 메모리는 견적이 가능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했다? 메모리는 견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외우세요. 메모리는 견적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로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는 견적이 가능해야지만 프로그램 실행 자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를 어디서 받아온다고요? 누구한테 가서 받아요? 그러니까 운영체제한테 가서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운영체제한테 가서 받아오긴 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설계한 방식은 정적 할당을 이용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정적 할당을 이용한 방식. 그러니까 정적 할당으로 사이즈를 깔끔하게 딱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만큼의 메모리만큼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숫자 10개 관리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나는 숫자 5개만 관리하고 싶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발자가 지금 맥스 사이즈를 뭘로 세팅해놨어요? 100으로 세팅해놨기 때문에 몇 바이트, 이 프로그램 사용하자마자 몇 바이트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400바이트 먹고 들어간다고요. 400바이트. 뭐 여러분들 여기다 1000이라 썼어요. 그럼 몇 바이트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000바이트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가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마다, 즉,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마다 뭐예요?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고객이 입력하는 것에 따라 그 고객이 입력한 만큼의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그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도 내가 쓰는 만큼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연한 프로그램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동적 할당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용돈을 받는데 매달마다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다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야, 너 4월에 용돈 줄게. 얼마큼 필요한지 얘기해. 근데 사실 4월에 내가 얼마큼 필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내가 뭐 4월 달에 동아리 활동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친구들 만날 건지, 아니면 여행을 갈 건지, 기타 등등 뭘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용돈을 받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한테 부모님, 엄마 나 10만 원 필요해. 뭐 4월에 뭐 10만 원이면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1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받고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쓰고 나서 나중에 후회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겠죠. 부모님한테 더 많은 금액을 달라고 얘기할 걸 왜 10만 원만 말해가지고 다 쓰니까 돈이 없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있어요. 일단은 내가 생활하는데 정말 필요한 금액은 용돈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용돈으로 받고 나머지 내가 비상금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은 뭘로 처리한다? 신용카드로 처리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요즘 부모님이 이제 자식들 신용카드 준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줘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더 쓸 금액이 발생한다? 그럼 뭐예요? 이걸로 긁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얼마큼 뭐 필요하다 그런 걸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겠죠. 그죠? 없고 그냥 이만큼 나 쓰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신용카드 제도를 우리 프로그램에 도입할 건데 그게 바로 뭐다? 동적 할당이야. 동적 할당. 동적 할당. 자, 그러면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설계는 어떻게 하냐? 지금 이제 이렇게 설계한 거는 정적 할당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 설계한 거고, 자, 저는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설계할 거예요. 이제 이거 안 쓸 겁니다. 안 쓸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안 씁니다. 자, 맥스 사이즈는 아까도 이제 메모리가 측정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포인터 변수로 바꿉니다. 왜? 동적 할당이라는 건 메모리를 스택에서 받아온다 했어요? 힙에서 받아온다 했어요? 그렇죠. 힙에서 메모리를 받아온다고요. 자, 힙에서 메모리를 받아오다 보니까 힙이랑 스택이랑 공간이 멀어요? 가까워요? 그렇죠. 공간이 멀잖아요. 공간이 멀지만 여러분들이 포인터 변수를 만들게 되면 뭐가 가능하다 했어요? 포인터 변수라는 거는 얼마든지 주소값만 알고 있으면 뭐다? 해당 공간으로 접근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터 변수를 배운 거예요. 왜? 포인터 변수를 잘 알고 있고 다룰 줄 알면 어떤 메모리 공간에 그 값이 있어도 주소값만 알면 접근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메모리를 어디서? 힙이라는 공간에서 끌어온다고요. 왜? 힙에서 끌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자유롭기도 하고 내가 수동으로 할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동으로 할기 때문에 할당하기 때문에 수동 할당한다는 게 뭐가 좋은 거예요?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게임하다 보면 자동 사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동 사냥 있잖아요. 사실 게임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편해요? 그러니까 편한 측면에서는. 그래서 자동 사냥이 훨씬 편하죠. 근데 자동 사냥은 뭐가 안 돼요? 정밀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밀한 컨트롤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RPG 게임 여기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동 사냥으로 냅두고 새벽에 딱 자고 일어나니까 내 캐릭터가 죽어있고 아이템 떨고있고 그죠? 그리고 운전도 마찬가지로 운전 같은 경우는 자동이 편해요? 수동이 편해요?
당연히 자동이 편하죠. 오토가 편하죠. 편한 거는 그죠? 당연히 오토가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토도 결국에는 뭐가 불편해요? 정밀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수동은 뭐가 좋아요? 수동은 정밀한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가능하다고요. 정밀한 컨트롤이 가능하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딱 그 쓴 만큼에 대한 메모리를 뭐다? 반납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동 사냥이 결국에는 뭐냐면 동적 할당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동 사냥이 결국에는 뭐다? 정적 할당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고객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렇게 관리할 숫자 입력해달라 하는데 고객이 한 400을 입력했어요. 그럼 400 입력하면 딱 400만큼의 뭐다? 메모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죠? 왜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맥스 사이즈가 1000 쓰면 1000만큼의 메모리를 일단 잡고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적게 입력을 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 1000만큼의 메모리를 뭐다?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 동적 할당을 이용하면 뭐예요? 내 컴퓨터 구조와 내 메모리에 맞게 내 성능, 컴퓨터의 성능에 맞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뭐예요? 가능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좋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안 좋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고사양의 컴퓨터를 돌리고 싶은데 내 컴퓨터 성능이 그만큼의 성능이 안 나와요. 그럼 당연히 고사양 풀옵션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정 사양으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 수준에 맞춰서.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뭐다? 동적 할당이라는 걸 쓸 건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잠깐 주소 걸어볼게요. 자, 사이즈 해가지고 입력 봤죠?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ARR 말로. 그 다음에 사이즈 오프 인트. 자, 이게 뭐라고요? 사이즈 오프 인트가 4라고요. 4. 그러면 거기다 뭐? 사이즈, 입력받은 사이즈를 더 곱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4바이트 곱하기 10이니까 40바이트인 거죠. 40바이트. 그러면 또 이런 분들 계시겠죠. 강사님, 그러면 아까 사이즈라는 값이 프로그램 실행 전에, 그러니까 사이즈라는 값은 프로그램 실행 후에 결정된다며요. 근데 메모리라는 거는 실행 전에 측정 가능해야 된다면서 이거 너무 모순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배열을 했을 때 우리가 사이즈를 측정 가능해야지만 프로그램 실행된다 했잖아요. 그죠? 왜? 프로그램 실행 전에 운영체제한테 가가지고 메모리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왜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C 언어가 말록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실행돼도 뭐다? 그 이후에 메모리 값이 결정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는 일단 뭐냐면 얘 4바이트, 8바이트 줘서 돌려보내요. 일단 실행이 되게끔 만듭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값이 입력이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말록이 알아서 운영체제한테 가가지고 뭐다? 메모리를 받아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적 할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적 할당은 프로그램 실행 전에 메모리가 뭐다?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동적 할당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실행 후에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라는 변수의 값은 실행 후에 값이 받아오겠지만 여기서 말록을 통해서 이 힙에서 메모리를 할당받아오는 요 녀석의 사이즈는 언제 결정된다? 바로 실행 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제 아까도 좋은 점이 뭐다? 고객의 성능에 맞게 입력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고객이 장난친다고 마이너스 1 뭐 음수 값을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대비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1 이상의 값을 입력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코드는 똑같아요. 코드는 그냥 쓰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왜? 어차피 얘도 배열이에요. 배열. 배열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힙이라는 공간에서 메모리를 할당받는다라는 것 뿐이지 얘도 배열처럼 연속된 메모리 속에서 존재하는 자료 구조라고요. 자, 그러면 실행하게 되면 관리할 숫자 입력하라 했죠. 자, 그러면 아까는 이제 사이즈를 딱 정해놨잖아요. 100이면 100, 200이면 200, 300이면 300 정해놨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가 가능하다? 제가 여기서 200 입력해볼게요. 될까요?
됩니다. 입력된다고요. 자, 이거 잠깐만요. 오류 났죠? 다시. 그죠? 지금 제가 오류 나는 이유는 자 말록 쓰려면 여러분들 뭐 해줘라? 제가 그렇죠. sd lib 요거 쓰라 했죠? 요거 안 썼기 때문에 방금 에러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200이 다시 입력해 볼게요. 되죠? 그죠? 200 허용이 된다고요. 고객이 어떤 사람은 난 적게 입력할래? 5 되죠?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객이 자기 성능에 맞게 뭐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말록이라는 거 아까 신용카드로 긁은 거랑 똑같다 했죠. 그럼 신용카드로 긁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게 되면 말록 지금 몇 번 했죠? 말록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메모리 반납해줘야 된다. 메모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모리 제때 메모리 반납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메모리 누수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게임을 내가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롤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롤도 아이템 창을 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인지 뭔지 몰라도 어쨌든 자기 진영에서 아이템 구매하기 위해서 아이템 창을 열잖아요. 근데 아이템 창을 열었는데 창을 열 때마다 그 창 안에는 아이템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죠? 아이템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템마다도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템 창을 열어서 메모리를 확보했어요. 근데 내가 얘를 닫았어요. ESC 해가지고 닫았는데 그때 메모리를 반납을 안 했대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아이템 창 열 때마다 메모리가 계속 축적되겠죠. 그죠? 그럼 축적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그램이 핑 하고 튕겨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컴퓨터가 어떤 프로그램 사용하다 보면 튕긴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 램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제때 메모리를 뭐다?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팅하고 튕겨버린 거예요. 옛날에 컴퓨터들이. 그래서 메모리를 그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컴퓨터 성능은 안 좋은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 이런 디자인 프로그램은 여전히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뭐 또는 편집 프로그램, 비디오를 편집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내가 만약에 메모리가 굉장히 낮아요. 메모리라든지 뭐 물론 그걸 받쳐주는 뭐 GPU도 중요하겠지만 메모리 성능이 굉장히 낮다? 그러면 사용하다 튕겨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막 파워포인트 하다가 갑자기 뭐 멈추고 한글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다 보니까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튕겨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요즘은 컴퓨터 성능이 좀 좋아져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무거운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돌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여튼 여러분들이 어쨌든 아이템 창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동적 할당을 통해서 메모를 받아왔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껐는데 제때 메모리를 반납 안 했다? 그러면 뭐예요?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다 이제 차지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지금 int age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이 age라는 값이 결정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왜 정적인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정적이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1000번 실행하는 10,000번 실행하는 몇 바이트인 거예요? 여전히? 그죠? 여전히 4바이트인 거예요. 여전히 4바이트. 정적 할당이잖아요. 정적 할당. 그리고 정적 할당 같은 경우는 뭐가 좋아요? 얘는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4바이트 내가 직접 달라고 하나요? 안 해요. 달라고 안 해도 메모리를 자동으로 할당해 준다는 거예요. 메모리를. 그리고 메모리 마찬가지로 자동 반납이에요. 나 이거 다 썼습니다 라고 안 해도 메인 함수가 끝나면 알아서 뭐예요? 4바이트 반납된다고요. 그죠? 자동으로 반납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안 된다 했어요? 제가 여기서 사이즈 자, 이거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요? 그죠? 실행 전에,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가 측정 가능해야 되는데,
운영체제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얼마큼 메모리를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왜? 사이즈라는 변수의 값이 결정되는 시점은 프로그램 실행 전이다 실행 후다? 실행 후에 결정돼. 이게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모든 프로그램 언어가 다 이런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변수의 값이 들어가는 시점은 실행 전이 아니라 실행 후라는 거예요. 실행 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게 된다 안 된다? 요거 안 된다고. 이거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쓴 거예요? 동적 할당 쓴 거잖아요. AR 써서 말로 사이즈 오프 인트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이즈. 자, 이런 식으로 써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된다고요? 얘는 이 말록이라는 녀석이 일단 프로그램 실행 전에 운영체제가 4바이트랑 8바이트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즈라는 변수의 값이 5가 딱 결정되는 시점에서 뭐가 된다? 여기에 5 들어가고 5, 4, 20 20바이트의 시작점의 주소를 얘한테 뭐다? 할당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 언어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말록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 뭐다? 메모리를 제때 해제해줘야 되는 거. 요걸 신경 쓰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적 할당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메모리 수동 할당입니다. 그 다음 메모리 자동 반납, 수동 반납이고요. 그리고 얘는 메모리를 어디서 할당받는 방식이에요? 힙이에요? 스택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 할당받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의 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